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스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죽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스 커피를 무조건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저도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이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데 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얼죽아 이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검사인데요. 얼죽아이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질병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얼죽아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면서 굉장히 흔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혈액검사 항목이 또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 음식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아마 커피, 그 중에서도 아이스 커피일 것입니다. 생일이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기념이 되면 우리 기프티콘 선물로 이제 아이스 커피를 굉장히 많이 선물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는 말인데, 날씨가 이제 춥지 않고 굉장히 더울 때는 아이스 커피를 먹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다 이런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이스 커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이스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일부는 이제 중독의 어떤 경지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죽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이 집착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질병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얼죽아 그냥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건 한 사람의 기호인데 그걸 내가 좋아하고 그런 거 마시다 보니까 맛있어서 그냥 먹는 건데 그게 무슨 질병의 조기 신호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가대하게 이런 부분을 학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항상 우리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질병이 아주 초기 때부터, 그래서 아주 건강했다는 게 건강검진이듯이 그런 어떤 검진의 차원에서 한번 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거나 이제 목이 마를 때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배다를 것이 없지만 너무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집착이 심하다. 자, 어떤 것들이죠?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굉장히 초조해지고, 그리고 어떤 아이스 커피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업무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공부도 안 된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어떻게 보면 우리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갈구한다, 갈망한다. 그러면 이 질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질병일까요? 바로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게 이제 철분인데, 철분이 부족해서 적혈구의 함량이 떨어진다. 우리 몸의 혈색소의 어떤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12 이하, 남성 같은 경우는 13 이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인데, 철이 이렇게 부족해서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19, 뭐 11 이렇게 수치가 낮다면 이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등의 산소 부족 상태가 있지만 그건 너무 심해졌을 때 이야기고요.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때, 빈혈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지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지러운 증상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지 빈혈하고 또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너무 심해서 헤모글로빈이 5, 6 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 등이 있지만 그것도 서서히 떨어지면 몸이 적응해서 그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항상 체크를 하라고 하죠. 빈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출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새어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위장관 출혈, 위에서 대장에서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질병은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도일 때는 빈혈이 심하지 않고 경도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 무기력증 등이 그 원인일 수가 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저산증 때문에 무기력하거나 피곤할 때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스의 찬맛과 커피의 카페인이 합쳐서 이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거죠. 자, 빈혈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저산수 상태니까요. 근데 이때 아이스 커피, 아이스의 찬맛, 커피에 카페인이 이렇게 합쳐져서 각성 효과를 주니까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학습이 되니까 반복이 돼서 커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를 살펴보니까 초계피성 빈혈을 가진 사람의 16%가 아이스 커피에 집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혈액 헌혈하시는 분들, 혈액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체분 농도인 사람들에서는 4%가 이 얼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반면 빈혈인 사람들은 무려 11%가 얼음 집착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려 거의 이제 3배에 달하는 숫자이죠. 물론 이제 초계피성 빈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질환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식증이라는 건 달을 이자, 먹을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행태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이식증은 먹을 수 없는 음식, 머리카락이나 플라스틱, 흙 등의 영양소가 없는 음식에 대해 집착하는 식이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식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얼음에 대해서는 그거를 먹을 수 없는 음식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이식증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수가 얼음에 대해서 또 집착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아이스커피에 집착하시는 분들, 아이스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식증은 아니지만 이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스커피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이스커피 집착증이 잘못된 식이 행태는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소의 결핍이 있는데 그런 영양소의 결핍을 아이스커피에 대한 집착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도 보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학술적인 견해와는 달리 아이스커피에 대한 집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과로하는 경우,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커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이스커피에 대해서 유달리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로하는 경우에요.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있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이제 각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커피 등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아이스 자체가 각성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스 커피를 또 먹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르고 과로한 것을 모르고 더욱더 무리하게 되면 또 과로가 악화되면서 과로가 더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를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불균형한 경우도 있어요. 영양소의 섭취가 불균형해서 영양 결핍인데 우리 몸에서는 뭔가 음식을 받아들이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게 가장 자극적인 음식들이죠. 단맛 음식, 짠맛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아이스 커피도 먹게 되면 자,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먹을 수도 그에 대한 집착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계피성 빈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이스 커피를 자꾸 먹게 되면 거꾸로 또 빈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빈혈인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아이스 커피를 먹었더니 왜 빈혈이 심해지느냐? 아이스 커피를 먹게 되면 이 카페인 성분을 흡수하느라 철분 흡수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카페인을 흡수하는 동안 우리 음식과 함께 먹은 철분들이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이제 배출돼 버린다는 거죠. 많은 연구들에서 커피와 빵 등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39에서 90% 정도 감소되며 철분의 재료라고 알려지는 페리틴 수치 역시 1%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면 커피의 카페인이 몸속에서 사라지는 데는 대여섯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 동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커피를 건강하게,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사 중간에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영양소의 흡수, 식사를 했을 때 영양소의 흡수 자체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했다면 적어도 음식물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난 후인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빈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철분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빈혈의 가능성이 높다면 고기나 채소, 해산물을 충분히 섭취하여서 철분 섭취를 늘리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같아요. 비타민 C 섭취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 안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은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유달리 집착이 심하다면 꼭 그럴 거라고 생각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럴 때 빈혈 수치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을 좀 더 정기적으로 이제 챙기시라는 거죠. 빈혈이 아니라면 아이스 커피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빈혈이 있다면 다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흡수에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이신 분들은 식사 후 아이스 커피를 먹을 때까지 적어도 1시간 정도 여유있게 시간을 가져서 음식물에 있는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은 아이스 커피에 대한 집착이 심하거나 아이스 커피를 유달리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혈액 검사를 챙겨보자. 어차피 건강검진할 때 다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검진 미루고 계셨으면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는 계기, 그때 철분도 반드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빈혈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생활습관에서 이것을 고치기에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